실적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지수가 2.7%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5% 정도로 크게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필라델피아 지수도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다 팔고 매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은 애매한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MACD라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꽤 높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결심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단기적인 이평과 장기 이평 사이의 이격도도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크게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포모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자체는 그러한 불안감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위치지만 전체적인 지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은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이평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고, 반도체 지수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터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보시면 3월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거의 3% 가까운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붙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수익 실현 매물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익을 실현하는 매물들이 많이 존재를 했고, 패닉셀이라던가 어떤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채권 수익률 같은 자체가 하단부를 찍은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시장 조정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계열을 좀 더 길게 해서 살펴본다면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하락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단기 추세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평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소폭이라도 상승으로 만들어서 이 음봉 자체, 윗꼬리 자체를 양봉 전환을 해주게 된다면 다음 주에도 당연히 상방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주봉을 양봉으로 전환해주는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보시는 주봉 자체를 양봉 전환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세를 더 이어가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에너지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로 보더라도 MACD 이상으로 크게 무너져 내리는, 혹은 진행이 많이 돼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초입 구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거래량으로 살펴보시더라도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앞서 일봉으로도 확인이 되었지만 이때처럼 윗꼬리가 잡힌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소폭의 매도 물량, 즉 수익 실현 매도 물량만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주 종가를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오늘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올려주면서 상승 전환으로 마무리가 되어 준다면 추세 자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패닉셀이라던가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살펴보시게 된다면 높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좀 긴 조정이 나온 적들이 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올해 3월에도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수익 매물들이 출하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을 소화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특이점, 시장의 붕괴라던가 조정이라는 것을 예측할 만한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섣부르게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재진입 타이밍을 놓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SOX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지지하고 양봉 전환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하나의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하단부에서 이제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긴 시계열에서의 주봉 기준으로 본다면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상으로도 하방을 강하게 내려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즉 하루 이틀 2-3일 정도
단순한 조정, 단기적인 수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추세 자체가 전환되지가 않는다면 대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섣부른 포지션 변경보다는 각자가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시고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을 보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현금을 내가 30% 정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홀딩 전략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과 다른 방향성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응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수 신호를 드렸던 게 아마 다 아시겠지만 자, 이때입니다.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시작했던 이 시점에서 CPI 발표를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도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정에서는 막 높은 위치에서 계속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 위치에서 강하게 비중 들어가시고 계속 홀딩을 해주시면 괜찮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략적 방향을 공유한 상태에서 대응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수익률이 30% 나오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패닉셀이 나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앞서 제가 주봉 기준으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주봉상의 양봉 전환을 오늘 확인을 해주시고, 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전의 저점 요 라인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장중에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다음 주에는 재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거래량 측면에서 크게 거래량이 터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이러한 변동성 이슈로 인해서 조금 부침이 있었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전달을 드린 겁니다. 반도체 섹터에 들어갔다가 어제 조금 덜 빠졌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러셀을 매수를 한다거나 다우를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전환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섹터에서 정말로 주요한 지지라인이나 특이점이 오는지에만 집중을 하시면서 홀딩 전략을 계속 가져가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너무 단기적인 시계열로서 단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장기적인 시계열로서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 대응 방향성을 좀 더 우직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포지션을 어쩌고 저쩌고 전환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 방향성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라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 자체도 상방에 있는 매물대를 흡수하는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170 라인 지지하는지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고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종목 간의 순환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엔비디아 자체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보시는 것처럼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과열된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빠지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순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총을 만든 자금들이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엔비디아에서 아예 다른 섹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산업군 내에서의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산업군 내에서 다른 종목을 공략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도 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뭐 추세가 완연하게 무너진 상황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양봉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고, 지지라인만 조금 유지를 해준다면 또 다음 주 투심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시장 흐름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제 시장이 조금 큰 폭으로 특히나 반도체 지수 위주로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주봉 기준을 양봉으로 돌려 세운다면 전체적인 단기 추세가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높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하락이나 위기론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만의 우직한 투자 원칙을 하나 세우셔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지켜보시다가 정말 말 그대로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하락, 뭐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한 단기 추세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손절이 나가야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전략으로 나아갈 생각이고, 앞서 강조드린 부분들 살펴보면서 투자 이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